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되는 가운데 커피 전문점들의 매출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들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작년부터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고 빨대도 종이로 만든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의 급증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 환경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이 만들어낸 플라스틱으로 연간 바다새 100만 마리가 플라스틱 때문에 폐사하고 해안가로 밀려온 고래 사체 뱃속에는 플라스틱이 가득합니다. 피해는 동물뿐만 아니고 이제는 사람에게도 그 피해가 되돌아왔는데요. 이번 G20에서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논의를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문제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플라스틱은 현재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지금도 주위를 둘러보시면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더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플라스틱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30년대 영국 화학자들에 의해 등장했고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 초부터입니다.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기간 동안 플라스틱은 유리, 나무, 철, 종이, 섬유 등을 대체하는 물질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처리가 쉽지 않은 플라스틱은 지구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골칫거리이며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950년 플라스틱이 대중화된 이후로 2015년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이 83억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이 3억 8천만 톤이라고 하니 단순 계산만 해도 1950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생산된 플라스틱은 100억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가량이 최근 15년 동안 생산이 된 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플라스틱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그중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은 단지 9%에 그치고 있으며 79% 정도는 쓰레기로 버려지고 나머지 12%는 소각되고 있습니다. 80억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플라스틱은 거의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아 영구히 제거하려면 소각이나 열분해 등 열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대부분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육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잘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양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은 확연히 드러난 상태인데요. 그리고 아무리 열 처리를 해서 분해한다고 해도 작은 덩어리가 남아 해양이나 담수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년에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800에서 1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오염은 정말로 심각한데요.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순백의 북극곰이 검은색 비닐봉지를 뒤적이는 사진이 찍히기도 하고 코에 빨대가 꽂혀있는 바다 거북이를 치료하는 영상이 나오기도 하면서 세상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영국 플리머스 대학의 연구진에 따르면 세계 약 700여 종의 해양 동물 뱃속에서 이미 플라스틱 쓰레기가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한 것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란 바다의 파도와 바람 등에 잘게 부서진 크기 5mm 이하의 플라스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세안제나 치약 속에 든 작은 알갱이인 마이크로비드라고 불리는 플라스틱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비드는 크기가 1mm보다 작은 플라스틱인데요. 바다에 큰 플라스틱들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햇빛과 파도에 의해 잘게 쪼개집니다.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여러 원인 중 큰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져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 중 하나가 의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에 제조된 합성섬유는 6,100만 톤으로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옷을 세탁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옷을 세탁할 때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 실이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크기가 1mm도 안 되는 초미세 합성섬유는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세탁기에서 빠져나와 배수구로 흘러 들어갑니다.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초미세 합성섬유가 작은 새우처럼 생긴 크릴과 같은 동물성 플랑크톤의 눈에는 맛있는 먹이로 보인다는데요. 플랑크톤에서 어류, 고래 등 생태계 먹이사슬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의 마지막 단계인 인간의 건강도 위협하게 됩니다. 게다가 미세 플라스틱은 자석처럼 외부 오염물질을 끌어당겨서 여러 독성 화학물질과 비스페놀 A 등 내분비 교란물질을 흡수하는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고 작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서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플라스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바다에는 2015년 기준으로 약 1억 5천만 톤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존재하며 매년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온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 보면 2050년에는 바다가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한국은 플라스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전체 플라스틱의 배출량은 중국이 1위로 미세먼지에 이어 미세 플라스틱까지 전 세계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한국이 더 높은데요. 그만큼 한국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유럽의 플라스틱 고무 생산자 협회인 유로맵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까지 120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자연 환경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벨기에, 대만에 이어 한국은 3위입니다. 한국인 1인당 1년에 145.9kg의 플라스틱을 소비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CNN 방송이 한국 경북 의성에 위치한 쓰레기 더미 문제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최대인 나라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G20에서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 2050년까지 해양 유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각국은 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2018년 5월에는 유럽연합도 2021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도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자리를 잡진 못했지만 우리나라도 작년에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서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였는데요. 또한 12개 브랜드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텀블러를 가져오면 10%를 할인해 주거나 매장 내에서 머그컵을 사용하면 리필 혜택을 주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개개인들도 적극 동참하여 사소한 것들부터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작년에 한국 여러 재활용 수거 업체들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다고 나선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왜 일어났고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조사해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